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의 어젠더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고 친절하고 풍성하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입니다. 오늘도 주말 8시 뉴스 진행하는 김영애 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왜요? 네.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함께 해줄 어젠더스는 정치부의 윤나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윤나라 기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사에 네. 이제 누군지 모르고 선배들이 윤나라 기자 하면 당연히 여자다. 어떤 그렇죠. 여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참 찾았습니다. 보도국에서 윤나라 기자 누군지. 나라 누구니? 네. 든든한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고 그 전에 또 법조, 어떤 사회팀, 사회부 사건팀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네. 기자입니다. 그럼 여당에 이제 출입하시면서 좋은 점 있나요, 혹시? 좋아요, 나빠요 요즘에? 법조 출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건을 좀 깊게 오래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매일매일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어제는 유치원 3법을 했다가 오늘은 북한 문제를 했다가 내일은 검찰 개혁을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네.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뭐 다뤄야 하고 뭐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맞이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윤나라 기자와 10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이번 달 초에 시작해서 이제 슬슬 거의 다 사실상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시즌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열리는 그 국정감사를 국회에서는 추수, 수확에 비유를 합니다. 1년 농사. 네, 그렇죠. 음. 그렇다면은 행정부 정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잘 됐는지 국회가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잘 안 됐으면은 무엇 때문에 왜 잘 안 됐는지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잘 됐다면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부각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감 이제 하고 있는 국회는 엄청 바쁘잖아요. 얼만큼 바쁜 거예요? 밤 12시고 새벽 2시고 뭐 이제 의원회관 지나가다 보면은 열도가 굉장히 이뻐요. 뭐 국회도 불빛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이쁜데 국회 안에 의원회관 쪽에서. 네. 불 켜진 사무실이 태반이에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보좌진들이 그렇게 새벽까지 늦게까지 국감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자료를 들고 나가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밤낮 없이 국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국정감사가 그렇죠.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임위원회가 이제 담당해야 된다 해야 되나? 피감 기관이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있죠.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먼저 하고. 그렇죠. 그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14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피감 기관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좀 엄청 많죠. 상임위 하나당 한 몇십 개씩 네. 되지 않나요? 비관 기관이? 그러면 네. 한 몇백 개? 한 3, 400개? 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몇 400? 엄청 많네요. 네, 피감 기관이 788개였습니다. 와, 이번에. 엄청 많아. 네, 788개였고 이게 사실 이 피감 기관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그렇죠. 때문에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네.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은 좀 주요 이슈가 벌어지는 상임위 취재력을 집중을 하는 편이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국감장 안에 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찍지만 사실 이제 국회 본관 열린 이제 상임위 네. 국회 본관을 가보면 그 각 층마다 정말 밖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복도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사실 국감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감이 열리는 그 회의장 앞에는 거의 빈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와 있는 공무원들이 딱 장사진을 치고 있고 뭐 이렇다면 장관이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된다. 근데 자료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파일을 출력해서 후다닥 들어가서 장관한테 드리기도 하고 계속 이제 밖에서 모니터 보면서 우리 장관님 혹시 답변 뭐 잘못되는 게 있을까? 네. 뭐 이런 거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네. 밖에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바깥에도. 근데 사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떨리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또 생중계되는 곳에 가서 답을 해야 하는데 지선 순서에서 진짜 시간이 밀리면서 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앉았다가 별마디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몇 마디 뭐 잘하세요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어떻다고 그래요? 오히려 허탈한가요? 아니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면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가 많아서 밤새도록 숙제를 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깜빡 잊고 안 한다.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뭐 혹시 책을 잡히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말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실제로 국감장에서 이제 공무원들 여러 명 만났는데 네.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국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답변 준비는 했지만 음. 별 우리한테 질문은 안 들어올 것 같다. 참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내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피감기관이 우리 기관이 안 나오는 게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감사받는 입장에서. 네. 반대로 그런 걸 좀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꼼꼼히 더 따져야 되는데 그런 네.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기자들도 정신 없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국감이 열리는데 그거 다 어떻게 커버하고 있으세요? 뭐 이를테면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국감 자료를 받은 메일을 한번 세봤어요. 그냥 딱 메일만 세봤는데 220통이더라고요. 어제 하루 동안. 200여 통. 국감 마지막 끝날 때인데도 하루에만 200통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뭐 종감이니까 그동안 못 나갔던 종감사니까? 자료들을 이제 국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못 나갔던 자료들을 이제 뭐 더 많이 보내준 것도 있겠으나 국감 기사라는 게 꼭 그 자료회를 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국감 회의장 안에서 의원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진다든가. 그렇죠.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나 이거 내가 참 이 앞에서 조심하세요. 너 말을 그렇게 해요. 잠깐 멈춰줘.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 무슨 말? 아니면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이 떡볶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 기자가 이 모든 거를 챙기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주로 이제 기자마다 관심사나 뭐 소위 말하는 주특기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을 해서 그 각 기자마다 담당하는 상임위를 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활 기자 주특기는 뭡니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북한 문제하고 아.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외통위하고 국방위 이걸 주로 취재를 맡았어요? 했고 그다음에 뭐 노동 문제에도 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판노위 주로도 기사를 좀 썼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뭐 북한 문제, 노동 문제도 중요하고 또 얼마 전에 뭐 인보사 문제도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바람에 거의 휩쓸려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그겁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고의 스타였죠. 네, 그렇죠. 매년 국감에서 스타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역설적이게도 올해 국감의 최고 스타는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뭐 대입 네. 관련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에서는 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든가 모든 걸 그냥 갖다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위원회에서 뭐 이제 조 장관 이슈가 다뤄졌고 심지어 뭐 어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상임이었는데 야 우리도 조국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느냐 그 기자들한테 거꾸로 물어오기도 했는데 이게 뭐 조국 관련 이슈를 억지로 찾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이게 바람직한 국감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일단 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부 국감 전날 바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법무부 국감은 매년 국회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우리는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로 부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감을 할 수가 없다. 법무부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고 김호수 차관이 나와서 이제 뭐 조국 장관이 발표하고 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는 뭐 사실입니다. 맞아요. 법무부 국감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서울시 국감도 김이 확 샜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한국당이 서울 조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집중을 했던 게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뭐 조국 장관 관련된 회사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사업펀드도 연관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의원들이 보통 질문을 하고 나면은 추가 시간 받아가지고 추가 질의하고. 그렇죠. 마이크 꺼져도 하죠. 근데 이제 그날 서울시 국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정해진 시간만 겨우 채우고 그냥 추가 질의 없이 바로 넘겼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 국감이 뭐 예년보다는 한 3시간 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뭐 조국 장관 사태로 여러 상임위에서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본연의 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도. 서울시가 인구 1,000만 도시인데 사실은 들여다보자 그러면 얼마나 들여다볼 게 그럼요. 많겠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법무부 국정감사 이어서 이제 대검 이제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을 해서. 김미영 앵커는 어떻게 봤어요? 네, 윤석열 총장을 이제 보는데 계속 포커페이스 그 표정을 지으시다가 딱 그 표정이 깨지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일단은 처음 기억나는 거는 박지원 의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네. 할 거죠.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네. 표정. 그러니까 다른 거 한 번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에 보도를 네. 했었던 네. 기사 때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한겨레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테면은 우발적으로 나온 비판 기사가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좀 계산이 있는 깔린 게 있는 시점도 것 좀 같아요. 때문에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나라 기자가 쭉 얘기했듯이 크게 이슈나 어떤 새로운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조국 전 장관 이야기만 흘러갔던 이번 국감에서 그래도 또 의원들이 빠지지 않았던 게 또 늘 우리가 보는 욕설. 욕설. 네. 특히 올해는 한국당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실 네.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좀 말을 좀 점잖게 하시다가 갑자기 분노하실 때가 몇 장면이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으면 기말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원래 성격이 이러십니까? 이제 뭐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여야를 좀 막론하고 이제 여상규 위원장께서 좀 갑자기 버럭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요. 네. 버럭상교라는 얘기들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욕설을 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네.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는 약간 압박 발언 그것도 좀 문제가 사실 되는 거 욕설보다 아닌가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피고발인 상태잖아요. 여상규 맞습니다. 위원장도.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당시 몸싸움으로 고발된 사건들 의원들이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네.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국감장에서 그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남부지검장을 앞에다 두고 이 사건은 검찰이 손댈 사건이 아니다.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경찰 소환부터 불응을 했고 뭐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라는 게 누구든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그럼요. 법이고 그게 또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당장 법사위원장부터 그러니까요. 이런 네. 뭐 좀 법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누가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상규 위원장은 이렇게 국감장에서 뭐 자기 지위 이용해서 뭐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검찰 조사부터 받는 게 그러니까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잖아요 속기록에. 그렇죠. 네. 그때 보니까 막 지워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의원들이 요청을 하거나 뭐 보안, 그러니까 뭐 국감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라든가 하면은 공개용 회의록에서는 삭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뭐 비공개 보관용 회의록에서는 기록이 삭제되는 일 없이 전부 다 남아 있고요. 네. 진짜 안 지워지는구나. 이를테면은 속회사들이 기록하는 양식이 그런 식입니다. 이제 김연아 앵커랑 저랑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아 앵커가 저한테 뭐 험한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돌아 앉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현. 이런 식으로 깨알 재현. 바로 쳐가지고 김연우 의원이 뭐 푼소리를 하자 윤나라 의원이 돌아 앉아. 이런 돌아 앉아. 연극 지문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또 혹시 막말로 또 좀 말해줄 분 있나요? 이를테면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네. 이제 행안위에서 이 자리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탄핵됐어야 될 의원들이 제법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죠. 이제 버럭했죠 또. 야, 너 뭐라는 거야 지금? 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산자위에서는 이종구 예, 의원이죠. 믿지 못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의회의 하나의 발언으로서 남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로 통해서밖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네. 어떤 한계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까 윤나라 기자 올해 최고의 스타는 조국 전 장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국감에 남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국감의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국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들, 의미 있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제기한 얘기인데 18살부터 24살까지 젊은 친구들이죠. 이 연령대에 있는 산재 사망자들을 보니까 45%가 배달 사고로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사회 우리 조금 시의성 있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뭐 정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사업주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이슈에 붙여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네네네.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개고기 썰먹으라 그러고, 네, 뭐 맞아. 여직원들한테 뭐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근데 직원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거를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보가 돼서 보도가 나가니까 이사장들이 이 직원을 다 잘라 해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징계다, 갑질이다, 성희롱이다 다 인정이 됐고,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다 복직을 시키라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사장이 국감에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명을 받았으면은 작게는 이제 그 해고된 8분들의 복직이라든가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뭐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주 남았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이번에 어떻게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근데 국감이 끝났다고 정기 국회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할 그렇죠. 일이 아직도 뭐 너무 1라운드가 끝난 많은데 거죠? 아직 중요한 건 내년 이제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제 시정연설 대통령이 네. 나와서 했잖아요. 이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13조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규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좀 국제적으로도 뭐 국제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요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서 좀 협조를 잘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한 것들, 경제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는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뭐 적절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특히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랑 수사권 조정법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여당에서도 이 검찰개혁은 국가의 제일 과제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처리를 당부를 한 건데,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결사 반대고, 다른 야당들도 선거법이 먼저 처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선거법을 그대로 먼저 해야 되나요? 지금 그 선거법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안을 보면은 소수 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는 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가 늘어나다 보면은 정당을 보고 투표했을 때 정의당이라든가 뭐 그런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손해가 되는 안이라고요.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당 입장에서는 조건을 걸었어요. 민주당이 먼저 선거법을 처리해 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수처법을 처리를 해주겠다. 근데 그제 이제 이인영 대표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도록 협의해 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물러났지만 검찰 개혁은 계속 살아있는 이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공수처가 아마 올 가을 연말까지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나라 기자 오늘 나와서 국정감사 전반도 네. 앞으로 전국 얘기까지 해줬는데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은데. 한 시간 더 하시죠. 저희는 일어날 테니까 좀 더 얘기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윤나라 기자와 함께 오늘 정치권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젠더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별로 이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숫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나중에 자막으로 목소리만 좀 아 예. 발랄하게. 아 그래요? 네. 정치 풍경 땀 흘리시죠. 땀 흘려. 네. 저희 휴지 좀 주실래? 이거 그래 나라 준엄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준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세 출신 컨셉, 옛날인데. 그나마 컨셉. 네. 왜? 네? 아니 좀 톤 높이라 그래가지고. 괜찮아. 어디까지